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예. 네, 지난 10월에 나오셨을 때는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계속될 것이고 당시 한 3,500포인트였어요. 그때 시장이. 그래서 한 3,80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이 또 너무 뜨겁게 올라오다 보니 4,200선도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우스뷰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 일단 지수 상승 레벨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좀 높여봐야 될 것 같죠. 당시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코스피의 내년도 이익 전망이 한 250조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만에 꽤 많이 상향이 돼가지고 한 290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전망에 발맞춰서 뭐 주가지수의 목표가 레벨도 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한 코스피 PER을 12배 정도 조정해서 4,400포인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4,400포인트를 예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오늘 또 모건 스탠리에서 션 킴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 이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전망치, 추정치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게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역시나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글로벌로 AI 테마가 상당히 강하고 이 분야의 투자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내년까지 쭉 길게 좋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글로벌로 AI 테마가 부각이 되면은 반도체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근데 주도주가 반도체라는 게 항상 매달 반도체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AI 테마 내에서도 반도체가 큰 중심축을 가지고 가는데 대신에 세부 AI 테마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것들이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들은 항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원전이라던가 전력기기라던가 전선이라던가 반도체와 함께 이쪽 업종들도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가 수급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아예 애초부터 하락 전환을 했었고 코스피도 물론 아쉽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편중된 러브콜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중소형주 가야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웃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중소형주의 타이밍도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는 항상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이 뒤따라간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네. 참 이번 장은 그게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뒤처진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과거 같으면 갔을 만한 시기인데 이번에는 왜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로 밸류 체인이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 그 뒤에 소부장 업체들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쪽이 다 같이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AI 관련된 소부장만 좋고 나머지까지는 온기가 잘 못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가 단기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또 지난달에 나왔었는데 그런 그 시기를 보더라도 셀 업체와 소재 업체 간의 온도차가 꽤 큰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힘이 코스피를 뒤따라 올라가는 힘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에서 뭐 슈퍼스타 경제학 이런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경쟁력,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슈퍼스타 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은 상대적 저평가는 극심한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뒤따라가는 힘이 예전처럼 뒤늦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개별 투자자들이 좀 더 코스피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빨리 리스크 관리를 하고 코스피 대형주를 조금 비중을 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괴리율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코스닥을 PE를 덜어내고 코스닥을 사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전에는 그랬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전략이 잘 맞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코스닥 내에서 압축 전략을 펴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뭐 후공정 업체들 이런 식으로 조금 이 AI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승할 수 기업들로 있는. 조금 좁혀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가져가고 코스닥은 조금 그런 위성 전략으로만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안에서도 뭐 반도체라면은 이제 오사트 업체 후공정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숫자가 찍히는 큰 종목 위주로 좀 비중을 실어보고 코스피 대형주로 또 빨리 좀 넘어오시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에 셧다운 사태가 좀 해결이 된다면요, 미국의 단기 유동성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높은데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계속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비중이 조금 단기에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커지니까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에 외국인 비중의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AI 테마에 따른 슈퍼 사이클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거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2018년이 이전에 뭐 데이터 센터 슈퍼 사이클의 정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도체 이익이 한 60조 정도를 벌었어요. 한 1년에.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100조 이상 벌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비중이 커져가는데 한국 반도체를 AI 테마에서 떼놓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럼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재무부의 잔고가 꽤 많이 찼습니다. 네. 원래라면 써야 되는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재무부의 계좌에서 안 나가고 멈춰 있던 돈들이 있는데 이게 뭐 기사들에 따르면은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가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중에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꽤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원달러 환율 같은 측면에서도 약간 지금 뭐 조금 원화가 약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힘도 좀 더 세질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입니다. 미리 내년 주도주가 될 종목을 선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투자 전략을 모색해보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느 쪽, 어느 종목 좀 유망하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올해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3개 정도의 주식군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졌어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조선방산 같은 네. 주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밸류업 관련된 뭐 금융, 지주 이런 기업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뭐 하반기 들어서 힘을 굉장히 내주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이쪽 주식들도 여전히 좋아야 하지만 아무래도 바닥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상승 폭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식들이 또 여기에 합류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업종 2개가 하나는 2차전지,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2차전 짧게 들면 말씀을 드리면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뭐 자동차 배터리보다는 북미에서 ESS 쪽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북미 ESS는 사실은 AI 테마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시적으로 전력이 뭐 수요가 적을 때 생산된, 예를 들면 밤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는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건데 2차 전지가 과거에 원래 화학 회사에서 시작했을 때도 2차 전지 분야의 매출 비중이 한 20% 넣어가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성장주로서의 그 밸류를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아마도 내년이 2차 전지 기업들 매출에서 ESS 분야가 20%가 넘어가는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이 새로운 2차 전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베스라 M&A를 위해서 경쟁하면서 서로 네. 금액 올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M&A들이 내년에는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한테도 밸류에이션 상당 좀 상향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ESS 중심의 덜 오른 쪽 플러스 여기에다가 바이오 또 플랫폼 관련한 M&A 이슈가 유효한 쪽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